오늘도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과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 5곳 가운데 4곳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다시 입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바디워시 1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피지 세정력은 전 제품이 우수했지만 미세먼지 세정력과 만족도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3,200만 명이 이동했고 교통사고 일평균 발생 건수도 45%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탄주 뉴스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에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은 10조 원대를 회복했고요. 매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전했던 반도체 사업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증권가 전망치는 10조 원대였지만 이보다 높은 12조 1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년여 만에 10조 원대 회복이자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3년여 만에 최대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은 처음으로 80조 원의 벽을 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8.7% 늘어난 8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깜짝 실적을 이끈 건 부진을 털어낸 반도체 사업입니다. 사업부별 실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증권가에선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6조 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에 전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매출 27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며 한 분기 만에 SK 하이닉스를 꺾고 다시 매출 막자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실적을 받습니다. HBM 시장이 기록에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도 일단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으로 여겨졌던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사업 역시 적자폭을 줄이며 힘을 보태는 것으로 보입니다. 깜짝 실적에 삼성전자 주가는 장 초반 96,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래 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주식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주가가 오를수록 보상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주가 상승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캄보디아의 부족해 취업난에 시달리는 지방 청년들의 눈물이 있다고 분석하는 듯합니다. 이번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해외 경력 범죄지만 그 뿌리는 국내 구조적인 일자리 절벽이라는 겁니다. 브로커들은 저신용자나 사회초년생들의 절박함을 노리고 유일합니다. 월 1,000만 원 고수익 보장, 숙식 제공 같은 달콤한 말투에 폭행과 감금, 인신매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실종 감금 의심 사건이 143건이고요. 그중에 52건은 미제 상태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2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30세 취업순 인구는 약 33만 명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그마저도 양질의 일자리는 수억 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하기조차 어려운 지방 청년들은 떠나야만 생존 가능한 구조에 내몰리는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고수익 취업 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도 꼭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국민일보입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국 경제에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중 단연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의 유일한 문제가 저출산이라는 겁니다. 모키어 교수는 한국의 해운대로 계속하라면서 자유를 보장하고 개방성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위기 외에는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정치를 교발하는 유일한 문제가 저출산이라고 꼭 짚은 거죠. 하윗 교수는 한국 경제가 혁신을 이어가려면 강력한 복전 규제 정책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혁신의 흐름이 인구 구조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꼬집어서 눈길을 끌기도 했고요.
쉽게